네, 오늘도 첫 번째 순서는 관절 건강을 위한 지침서죠. 이수찬의 청바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 재필 씨가 청바지 또 출장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이수찬의 청바지에서는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스페셜한 시간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이수찬의 청바지를 통해 관절 건강을 되찾은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각종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우리 무릎이 아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몇몇 분들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맞아요. 자, 그러니까 재필 씨, 그런데 이번 주는 또 출장까지 다녀왔다고 하니까 그냥 사례자들 만난 거 말고도 특별히 뭐가 더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오, 한솔 씨, 눈치가 정말 빠르신데요. 제가 원장님 만난 김에 관절 건강에 대한 꿀 정보 쏙쏙 빼왔습니다. 기대하셔도 오. 좋습니다. 이수찬의 청바지 스페셜 편, 먼저 무릎 관절 건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관절은 튼튼하게, 노년은 팔팔하게. 100세 시대 관절 이게 누구야? 건강을 위한 지침서.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청바지. 오늘은 유난히 분위기가 활기차죠. 그동안 스튜디오에서만 배웠던 우리 유재필 씨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재필 씨, 이수찬 원장님 이렇게 직접 보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영접했죠. 네, 아니 사실 스튜디오에서만 뵀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잘생기셨고요. 원래 신의 손을 스튜디오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한번 만져보게 해줄게요. 진짜 손 만져봐요. 한번 만져보게 야, 해줄게요. 아이고, 손 씻었어요? 늦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해드릴 저희랑 악수 한번 분이 해주시죠, 있고, 와서. 특별한 지원군을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최경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새로운 얼굴이시네요. 또 원장님이 두 분이나. 지영 씨와 이수찬 원장님만 있다가 네. 오늘 이렇게 저와 최경원 원장님까지 뭔가 어벤져스가 뭉친 것 같은데 느낌 나요. 이렇게 모인 그쵸? 이유가 있을까요? 이 재필 씨와 이수찬 원장님, 최경호 원장님과 함께 청바지 스페셜 편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년기 관절 건강을 해치는 다양한 관절 질환부터 한간에 떠도는 소문까지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 첫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바지에서 지금까지 총 24분이 우리 이수찬 원장님의 손을 거쳐서 제 2의 인생을 만났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 오늘 막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이 관절 청춘 찾으신 세 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 시흥에 과거 모습이 사는 나오는 거예요? 네, 64살 박준금입니다. 작년에 이제 요양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남의 집에. 했는데도 서 있으면은 이제 다리가 많이 아파서 의자만 보이고 자꾸 앉고 싶고. 기억나요. 이 걸레질하는 것도 진짜 힘든 일이었더라고요. 걸으려면은 조금 시장 가는 것도 무섭고. 그래서 가서 찍었더니 뼈가 붙어 있어서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65세 신연심입니다. 엄청 뭐 심한 건 아닌데 따끔따끔 하는 좀. 이제 오른쪽이 조금 시작이 돼가지고서는 이제 치료를 받으니까 금방 괜찮아요. 그러더니만은 이게 이제 치료를 받아도 안 되는 그 상황이 작년부터 시작됐어요. 아니 많이 힘들어하셨었어. 어머니도 청소하시면서. 맞아요. 네. 솔직히 어떻게 나 벌어야 되는데 저 안 벌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하는 거 그런 부분이 좀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73세 이순옥입니다. 왼쪽 무릎이 아파요. 한 3, 4년 됐어요. 오른쪽이 많이 아팠었는데 고치고 나니까 이제 왼쪽이 많이 무리가 와서 어디 가려면 그냥 왼쪽에만 힘을 많이 주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약간 이렇게 시큰하게 걸어가다가 다리가 굳는다고 볼까? 무거워져요. 어머님은 진짜 쉬지를 않으셔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세 분을 모셨군요. 어머님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멀리 나와주세요. 관리를 또 잘하고 계셨을지 걱정이 됩니다. 열심히 잘 살고 잘 놀았습니다. 박준호 어머니 얼굴이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우리 신영희 씨 어머니도 밝아지셨고 이순옥 어머님도 그렇고
수술 받으시고 그 이후에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박춘금 어머님부터. 저는 이렇게 수술 받고 나서 바로 여수 또 여행도 다녀왔었거든요. 여행까지 예,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산악회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산악회까지? 등산도 하신다고요?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봉사활동도 우와. 열심히 하시고 우리 신현심 어머님은요? 예, 저도 해외까지도 갔다 왔어요. 해외여행 다녀오셨어요? 베트남이요. 멀리도 다녀오셨네요. 무리하지 않게 열심히 잘 구경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정말 제2의 청춘을 선물 받으셨네요. 우리 이순옥 어머님은요? 예, 저는 줄기세포 맞기 전에는 네. 파트타임으로 지난해 다녔는데 네네네. 금년에는 매일 출근합니다. 아니 또 더 열심히 일을 하시네. 일복이 터지셨어요. 열심히 뜹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좀 염려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아, 저는 뭔가 걱정을 했는데 네. 이렇게 실제로 뵀는데 이렇게 밝으시니까 기분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그쵸. 아니 저보다 행복하실 분이 바로 원장님 맞아,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사실 이제 치료했던 환자분이 건강 모습을 찾아서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보다 더 의사로서 보람이 있을 때가 없습니다. 오늘 제일 행복합니다. 엄청 뿌듯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세 분이 모두 예전에는 증상은 달랐지만 모두 무릎 연골 손상으로 인한 통증을 많이 느끼신 거잖아요. 원장님, 이 세 어머님은 어떤 질환을 앓고 계셨었죠? 예, 세 분 다 퇴행성 관절염이죠. 퇴행성 관절염을 아시다시피 연골이 손상이 돼서 다름에서 염증과 통증이 동반되는 그런 질환이죠. 관절염은 정말 흔한 병이잖아요. 주변에도 우리 부모님 관절염 때문에 걱정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사실 저도 저희 어머님 걱정이 좀 되고 그래요. 네, 저도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기회에 관절염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오늘 잘 듣고 부모님을 잘 챙겨 드려야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그동안 앉고 서고 걸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무릎 관절, 이 무릎 관절 건강 관리 강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원장님께서 실제로 무릎 관절은 우리 몸에서도 가장 크고 강한 힘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예, 맞습니다. 네. 무릎하고 허리가 우리 정형외과 의사가 제일 많이 오는 환자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어깨인데, 무릎이 체중이 많이 부담이 많이 갑니다. 우리가 평지 걸을 때 각도에 따라서 체중의 3배에서 5배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게 체중이 만약에 많이 무너지면 쓰여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많은 어려움이 도달하게 되겠죠. 원장님 혹시 관절염은 어디서 오게 되는 거죠? 관절염은 무릎에 있는 연골에서 시작되는데 연골은 어떻게 생겼냐면 처음에는 아이보리 색깔이 뭐 어떤 색깔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 부드럽고 그런데 딱딱해요. 근데 이게 이제 손상이 되면 연골 간격이 좁아지면서 이렇게 관절염이 시작되는 거고 관절염의 시작은 연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 그러면은 혹시 연골이 닳아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연골은 신경세포가 없어서 연골이 한 70%까지 달할 때까지 통증을 잘 못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통증을 못 느끼는 건 아닌데 이 연골 자체가 달아가면서 주위 조직에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 염증 때문에 통증은 알 수는 있기는 하지만 다른 것만큼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요. 알아채면 연골이 너무 많이 늦을 수도 달아야 있겠어요. 뼈가 노출되면서 아프기 시작합니다. 관절염도 하루아침에 진행이 되지는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관절염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퇴행성 관절염은 보통 정형외과에서 진행 단계에 따라서 관절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가, 관절 주변에 뼈가 얼마나 생겼는가에 따라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1기는 보통 초기 단계고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 관절염이 시작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증상을 못 느낀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병원에 오시면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은 2기 이상의 환자분들이고요. 보통은 2기부터 중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손을 막고 병원을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관절 주위에 있는 근육을 튼튼히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대퇴사동은 강화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3기, 4기는 어떤 증상이 있나요? 근데 3기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 중기라고 할 수도 있고 말기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는데 3기가 되면 관절 간격이 반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변형이 오기 시작하죠. 아우 다리가 좀 저분은 다리가 좀 흰 것 같다. 이에 대한 3기 이상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렇게 3기와 4기가 되면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니 일반인이 뼈 사이에 제가 공간이 봐도 없어요. 이 무릎뼈가 막 곧 닿을 것 같아서 마음이 조마조마한데요. 혹시 연골이 원래 어느 정도 두께인가요? 연골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니까 네. 100살까지 살면 연골 굉장히 두꺼워야 오래오래 살면서 별로 통증을 못 느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이 동전 두 개 두께 3mm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밖에 안 돼요? 예, 특히 여성은 2.5mm 주의이기 그 와중에 더 때문에 얇아요. 표정이 거의 왜 이렇게 억울하세요? 동전 두 개 두께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얇아요. 무릎은 안 쓸 수가 없는데 게다가 이 초기엔 통증도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금세 달아 없어질 것 같죠. 깜짝 놀랐습니다. 원장님, 병원에 가지 않고 손쉽게 내가 연골 손상이 어느 정도 왔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청바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두 가지 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얼른 얘기해 주세요. 네. 첫 번째, 관절이 붓기는 붓는데 네. 일주일 지나도 붓기가 계속 유지된다. 일시적인 우리가 증상이 등산을 갔다 아니고. 온다든지 뭐 열심히 운동하고 나면 무릎이 붓게 하겠죠. 그런데 이 붓는 정도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3, 4일 계속 부으면서 일주일 정도까지 붓는다. 이러면 병원에 갈 정도가 되고 퇴행성관절염을 의심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테스트 혹시 있을까요? 두 번째, 무릎을 움직일 때 뚝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동반된다. 소리 나는데. 네, 그런데 저도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이 소리 저도 잘 나긴 나거든요. 하는데. 네. 잘 나요. 이 최경호 원장님, 혹시 저도 그렇다면 이 관절염을 의심해봐야 하는 건가요? 사실 미소가 환자분들이 의미심장했어요. 굉장히 많이 놀라서 병원을 오시는 케이스고요. 네. 모든 관절이 다 비슷하기는 한데 무릎 연골에서 소리가 난다. 네. 그거 걱정되잖아요. 네. 사실은 소리가 나는 거 자체는 병이 사실 아니에요.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소리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정형외과 교과서적으로도 통증이 동반되지 않고 소리만 있다면은 이거에 관해서는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통증이 거기서 동반이 된다면은 통증 있으면 안 돼. 사이에 어떤 조직이 끼었다 빠진다거나 아니면 어딘가가 깨져서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만일에 반복이 된다면은 소리에 관해서도 신경을 써야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릎 붓기가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 무릎에서 뚝 소리와 함께 통증이 느껴진다고 할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늦기 전에 바로 병원에 가야 된다. 미루시면 안 돼요. 중요하다. 맞습니다. 연골이 닳아서 뼈끼리 마주치고 보행장애가 심할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절염 2기와 3기 중에 연골 마모가 아주 극심하지 않은 상태에는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이 골수는 몸의 골반에 있는 장골에 있는 피를 뽑아서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줄기세포를 뽑아내고 무릎에 직접 주사 놓는 방법이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몸 아무 부위에서나 이 골수를 뺄 수 있는 건가요? 모든 부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밝혀진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보통 장골이라고 하는 골반뼈에서 골수를 채취를 하고요. 거기서 골수를 빼서 그거를 아까 보신 화면처럼 네네. 기계를 통해 줄기세포를 추출합니다. 또 처음 그럼 알았네요. 주사로 골수를 빼고 또 주사로 시술을 한다는 건데 절개 없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이 원장님. 그러겠네요. 줄기세포 주사 치료의 큰 장점이 수술을 하지 않는다. 즉 절개나 피를 이렇게 뽑지만 절개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렇게 큰 장점이 있고 보통 우리 헌혈내도 300 내지 400cc 피를 뽑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50에서 60점 피를 뽑기 때문에 안정성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내 피를 빼고 다시 주사하는 시술인데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이것도 있을까요? 궁금해요. 저거 참 좋은 질문인데요. 이 칭찬드렸어요. 치료법이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성 질환이나 또는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환자는 전문의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주의점이 되겠습니다.
혹시 원장님께 평소에 궁금했던 점 물어보실까요? 이게 줄기세포를 한번 시술했는데 네. 이것도 주기가 있나요? 또 해도 되는 건가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사실은 아니고. 시술 자체에 어떤 주기를 가지고 왜 연골주사 우리가 뭐 6개월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이거 자체가 어쨌거나 안쪽에 통증을 가라앉히고 기능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시다면 또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는 크게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제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다리가 이렇게 변형이 너무 심하게 왔다.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형을 잡지 않고 주사만 한다고 해서 좋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관절염 2기, 3기의 중간 정도의 오다리로 관절염에 변형이 오는 필요한 분들이 꽤 치료법이 있었죠.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더라가 소문이 많지. 굉장히 많이 많아요.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 소문을 낱낱이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파헤쳐야죠. 오해를 좀 바로잡는 시간. 줄기세포 치료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금부터 원장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어요. OX 퀴즈를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줄기세포 좋겠습니다. 치료에 나이 제한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저는 없을 것 저도 같아요. 없다. 오, X 두 없다? 분. 나는 뭔 것 같아요. 저도 있다. 나 아, 있다일 그래요? 것 같아. 네. 자, 저희 정답은요. 둘하고는 또 갈리네요. 원장님 어떤 게 맞는 건가요? 현재 정답은 X입니다. 두 분 맞히셨습니다. 있는 게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사실 3년이다 있을 것 보니. 같아요. 사실 과거에는 15에서 50세로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15에서 50세에 관절염이 많이 생기지 않으니까 네. 아, 사실 그러네요. 현재는 그 나이 제한이 지금 폐지된 일단 상태고 사례자분들이 다그 누구나 나이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나이 제한이 없답니다. 좋네요. 너무 좋은 얘기네요. 네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수를 뽑고 나면 골다공증이 올 수 있다. 오, 이거. 자, 어머님들 말이 안 하나, 돼요. 둘, 셋. 골수를 빼는 건데 그래도. 없다. 자, 우리는 하나, 하나, 둘, 안전하지 셋. 않을까요? 없다. 저는 저도 있을 없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예. 유진 씨. 없다니까. 아니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골수를 뽑으면 칼슘이 같이 오, 빠져서 그럴싸해요. 많이 뽑는 게 아니었잖아. 아까 전에 보니까 조금 뽑으시던데. 그래요? 그냥 원장님한테 물어보자. 그래요? 원장님 정답 뭐죠? 네, 서당계 3년 유진 씨. 과연. 네, 정답은 X입니다. 아유. 조금 더 수련을 부가적으로 해야겠네요. 같이 설명을 오늘 저는 드리면은 정답들이 좋네요. 사실 골다공증을 걱정하시는 환자분은 아직 없으셨고요. 대신에 이제 사실 그 골수를 채취하는 양을 보면은 처음엔 저희도 좀 이제 보여드렸어요. 네. 이렇게 저희가 잘 뽑았습니다 하고 보여드렸더니 이렇게 많이 뽑아서 저 어떻게 해요 이러시는데 네, 근데 사실은 골수라고 하는 건 뼈 안에 있는 조혈기관에서 계속 생성이 되기 때문에 뽑는다고 해서 모자라진다거나 골다공증이 생기는 일은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심이 너무 되네요. 안심이다, 안심. 오늘 확인한 궁금증들 지금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께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사실 이 무릎은 걷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평생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무릎 건강 잘 지킬 수 있는 비법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관절염 중에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써서 생긴 거다 보니까 대부분 중장년층한테 생기는데 무릎에 통증이 생기면 초기에 병원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또 무릎에 안 좋은 자세는 일단 피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무릎을 굽혀 쪼그려 앉아서 장시간 동안 있는다든가 아니면 양반 다리를 계속 하고 계시게 되면은 무릎에 들어가는 하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있어도 관절염 위험이 더 증가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세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쪼그려 앉기 그리고 양반다리 피하기 이 생활 속에서 잘 지킬 수 있는 팁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무릎이 건강해질 수 있는 운동법 혹시 있을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약간 변형된 스쿼트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네요. 스쿼트인데 좀 변형이 스쿼트는 됐어요.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오히려 무릎의 건강에 더 해를 끼칠 수 맞아요. 있다고 잘못 들었거든요. 자세 안 좋으면 맞습니다. 이것도 안 좋죠. 그래서 제가 고안한 스쿼트법은 네. 관절염이 있으신 분, 특히 무릎이 안 좋으신 분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무릎에 안전한 자, 그럼 스쿼트. 우리가 한번 따라해봐도 될까요?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가면 네. 무릎에 하중이 많이 가서 그렇다고 하죠. 연골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발가락을 올리면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가지가 않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엄지 들어.
무릎이 숟가락을 들어 발가락보다 올리고요. 더 앞에 가지 않도록 하면서 60도, 70도 정도만 무릎을 구부리고 관절미 없는 분들은 90도까지 구부린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 그리고 스쿼트. 그렇게 하니까 정말 이게 근데 원장님 너무 앞으로 잘하시는데요? 무릎이 안 가고 평소에 뒤로 많이 함께 하시나 돼요. 봐요. 원장님 제일 잘하세요. 원장님 정말 잘하셨네. 근데 하체 균형 장난 잡기가 아니신데 원장님? 쉽지 않아 원장님, 야! 원장님 아이고. 청바지. 저 원장님 이렇게 운동하시는 거 처음 봐요. 와 원장님 야 진짜 좋다. 어디까지 내려가시는 네. 거예요? 원장님 그러면 엄지도 들고 손가락 엄지도 들면서 하면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요 스쿼트. 어머님들 오늘 원장님이 알찬 정보 꽉꽉 채워주셨는데요. 함께한 소감 어떠신가요? 너무 유익했고 또 많이 또 체조도 배워서 네.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속해요. 네. 우리 네, 신현 씨 어머니. 너무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열심히 오늘 운동하겠습니다. 엄지발가락.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엄지 들어. 네, 엄지도. 네, 다음 주에는 우리 척추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관절은 튼튼하게. 노년은 팔팔하게. 여러분의 두 번째 관절 청춘을 응원합니다.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청바지! 네, 이수찬의 청바지 잘 봤습니다. 네. 우리 사례자 어머님들을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정말 반가운데요. 방송 후에도 건강하게 무릎을 유지하고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네, 이수찬의 청바지 코너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리, 무릎 등 관절 건강의 이상으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 아래로 연락 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